손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다 비싸요? 마트도 비싸고 월세도 올랐고 외식하면 깜짝 놀라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러게 요즘 세상이 하도 어렵다 보니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그게 다 금리 때문이야.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돈 빌려주기 싫어지고 사람들이 집 사기 어려워지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조금씩 식으면서 물가도 내려가는 거야. 지금은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거지. 이 한마디 오늘 가져가세요.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뜰 거예요. 안녕하세요. 멋쟁이 하라파파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은 경제상식 시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 금리가 뭔지, 금리가 오르면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솔직히 물어볼게요.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 이렇게 느끼셨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뉴스에서 금리 이야기 나올 때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손자나 자녀들이 경제 이야기 꺼낼 때 고개를 끄덕이며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봐요. 금리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돈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요금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빌리면 빌린 값을 내잖아요. 자동차를 렌트하면 렌트비를 내고 집을 빌리면 월세를 내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빌린 값을 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자예요. 그 이자의 비율이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뒤에 105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금리는 5%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금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해요.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내는 거고 돈을 저축할 때는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 이자를 받죠. 그게 예금 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가격이에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붙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뉴스에서 나오는 기준금리는 뭘까요? 한국은행이라는 곳을 아세요? 우리나라 돈을 관리하는 나라 중앙은행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은행이에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춰 조정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대출 이자도 올라가고 예금 이자도 올라가는 거예요. 2026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1년에 8번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유지할지 결정해요. 이게 뉴스에서 한국은행 금리 동결, 금리 인상 이런 말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 생활에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기는지 5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신 분들 계시죠? 자녀나 손자가 대출받아 집 산 분들도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금리도 올라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3%에서 5%로 2%포인트 올랐다면 연간 이자가 60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이 더 나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대출받은 분들은 매달 나가는 이자가 늘어서 생활이 빡빡해집니다. 둘째, 예금 이자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좋은 점도 있어요. 은행에 저축하신 분들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예금 이자가 1%대였다가 금리가 오르면 3~4%대까지 올라가거든요. 5천만 원 예금하신 분이 이자가 1%에서 4%로 오르면 연간 이자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요. 저축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셋째, 집값이 내려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집을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받아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집 사기 부담스러워져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고 집값이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2023년에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넷째, 물가가 내려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들고 과열된 경기를 식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고 소비를 줄이고 기업도 투자를 줄여요.
그러면 경제 전체의 수요가 줄고 결국 물가가 내려가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힘들어질 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거예요. 마트에서 물건값이 너무 올랐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식히는 거예요. 다섯째, 환율이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한국 금리가 오르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한국에 돈을 가져와요. 그러면 외국 돈인 달러가 원화로 바뀌면서 달러 값이 내려가고 원화 값이 올라가요. 원화가 강해지면 수입 물건이 싸져요. 그러면 가스값, 기름값, 수입식품 값이 내려가는 효과도 생기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설명한 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요. 집 사기 쉬워지고 기업도 돈 빌려서 투자를 늘려요.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경제가 활발해져요. 예금 이자는 줄어들어요. 저축보다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물가는 오를 수 있어요. 경제가 활발해지면 수요가 늘고 물건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경제 온도 조절기예요.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식히고 경제가 너무 차가워지면 금리를 내려서 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생활에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저축하시는 분들에게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금리도 높아요.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2.5%일 때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보통 3-4% 수준이에요. 이 시기에 정기예금을 들어두시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단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기간이 긴 예금을 미리 들어두시는 게 유리해요. 2년짜리, 3년짜리 예금을 지금 높은 금리로 가입해두면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도 가입할 때 금리로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대출 받으신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금리가 오를 때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해요. 금리가 올라도 내 이자는 고정되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내릴 것 같을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녀나 손자분이 대출 받을 때 이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금리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해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뉴스를 볼 때 이제부터 뉴스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금리 인하 전망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리가 내리겠구나. 대출 이자 줄어들겠구나. 집 사려는 사람 늘어나겠구나.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 흐름을 한 번이라도 이해하시면 뉴스가 달리 들리기 시작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손자에게 설명하는 연습 해볼게요. 손자, 할머니, 왜 요즘 집값이 안 내려요? 할머니, 금리 때문이야.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가 줄어서 집 사기 쉬워지거든. 그러면 집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손자,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요? 반대야. 금리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니까 집 사기 부담스러워지고 집값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 손자, 와, 할머니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이 대화 실제로 해보세요. 정말로 손자가 놀랍니다. 오늘 배운 것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금리란 돈의 가격, 빌리고 빌려주는 데 붙는 요금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첫째, 대출 이자 늘고, 둘째, 예금 이자 늘고, 셋째, 집값 내려가고, 넷째, 물가 내려가고, 다섯째, 원화가 당해집니다. 금리가 내리면 반대입니다. 지금 2026년 기준금리는 연 2.5%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하실 한 문장은 이겁니다. 금리는 경제 온도 조절기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금리 뉴스가 이해됩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다음 금요일에는 적금 vs 예금, 뭐가 더 이득인지 오늘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은행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진짜 차이, 계산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경제가 어렵다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드리세요. 저 멋쟁이 하라파파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